안녕하세요. 하루본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잠시 요즘에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본격적으로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럴 텐데, 문의가 많이 오셔서 잠시 그 분위기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짤막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청약하고 있는 단지가 두 단지가 있잖아요. 대강 로제비앙하고 대방 디에르트. 이렇게 두 단지가 있는데, 사전 청약을 받았던 분들, 당첨이 되신 분들, 또는 실거주로 입주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 오시는데, 선택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고요. 요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책들도 보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관심이 있는 단지가 어디냐면 두 단지죠. 여기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대방 디에르트 이렇게 두 단지가 11월 3일 날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죠. 대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했던 단지고요. 여기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할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평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없고, 그리고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다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분한테 좀 밀리겠죠, 순위가. 그리고 여기 대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했던 물량이 좀 많고 요번에 나오는 거는 본청약 물건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으니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여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넣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로 접근하실 분들은 넣지 말고 이제 내 실거주를 한 3년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청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지금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직 두 단지에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대방에서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공지를 드린 공고문에서 확인한 대략적인 분양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면 그때 나온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층 이상이 5억 4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5억 4천에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 하면 한 5억 5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여기서 크게 변동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 과연 내가 분양을 받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시잖아요.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너무 많이 높여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은 로또라고 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나고 하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은 아직까지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비과세 물건까지 다 풀린 1단계 아파트들의 주요 4단지가 지금 일반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단계 지역들은 아직 전매 제한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가 불가능한데 여기 가장 대장 아파트인 여기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를 보시면 84 타입의 매매 가격이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저렴한 게 지금 7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억 5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실거래가에 보시면 8월 달에 6억 4천이 하나 찍힌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거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도 한번 매물을 내놓으려고 오셨었는데, 뭐 저희가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1층이기도 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보시면 7억 6천, 8억, 8억, 뭐 이건 작년 거니까 비교할 건 없고, 요렇게 매매 건수도 별로 없고요. 거의 7억에서 8억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수하기가 힘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옆 단지에 있는 제일풍경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풍경채도 33평형, 38평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 제일 저렴한 게 지금 6억 5천입니다. 33평형이. 여기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대방 디에뜨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분양가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한 5억 6천 정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5억 6천이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지금 나오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가격보다 이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지 아니면은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새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지금 분양가하고 기존 아파트의 갭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빠져도 제일풍경채나 고덕 파라곤 같은 아파트가 뭐 1억씩 더 빠질까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제가 전망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을 다져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 와보면 평택에 아파트 매물 추이 이 탭을 열어보면 지금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거는 매물 추이입니다. 매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요때가 가장 꼭지를 찍었었죠. 이때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다가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제 요때 많이 팔고 점점 이제 지금도 물론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도저히 나는 7억대에는 못 팔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팔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내가 살던 거를 전세를 주고 다른 데로, 좀 작은 데로 이사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물이 잠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매를 찾겠다, 나는 뭐 5억대, 6억대에 파라곤 아파트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평택의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적정 필요 수요보다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분양 물량도 거의 없고 적정 수요에서 이렇게 16년에는 거의 없잖아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급 물량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대한경제라는 언론사에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레미콘 유통업계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레미콘이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 레미콘의 원료가 되는 석쇠, 시멘트 이런 원자재들이 그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골재 그 재료가 16% 이상은 쇠석이라고 합니다. 쇠석이라는 게 뭐냐면 암석을 인공적으로 파쇄한 골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활용하는 선별 파쇄 골재가 쇠석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쇠석을 제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많아야 그 쇠석을 제공을 받아서 또 그거를 또 원자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골재도 줄어드는 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암석이 많이 나오는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과 도로 현장이 건설 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9월부터 골재 업체로 들어오는 암석량도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사 현장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공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텁하기를 하고 그 텁하기를 해서 나오는 쇠석을 가지고 또 레미콘의 원료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별 파쇄용 골재 90% 이상이 남부권에서 생산되는데 최근 주요 건설 현장이 준공된 후 신규 착공이 없어서 암석량이 줄어들었다라며 여기에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기사들이 최근 상차를 거부하고 있다. 뭐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운반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뭐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수도 줄어들고 공급량도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어들고 그 평택은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는 뭐 예금금리가 10%를 준다라고 하는 신협의 특판 상품이 6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금리도 어느 정도 성장과 함께 동시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성장하는 속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이 금리 상승의 분위기가 언제 멈출지 멈추면 그때부터는 다시 집값이 반등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더 많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미분양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양지구에 있었던 미분양도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금리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매매 수요가 없을 거는 맞는데 이제 그 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내년 3월이다. 이렇게 내년 1월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금리 변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연준 의장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금리 인상의 한계에 좀 다다랐다.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자분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선택에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냐 고민된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투자자라면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내가 실거주를 한 3, 4년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금리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지금보다는 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다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비슷할지 몰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넣어보시고 입지는 대방 디에트르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학군을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대광 로제비앙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이나 좀 인프라를 조금 더 누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대방 디에트르 쪽을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잠시 짬을 내서 영상을 찍어봐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멘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